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6월은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취재한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이제 투명 페트병이 주제군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이 상당히 중요한 이 환경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데 그 중에서도 이 투명 페트병을 취재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페트병은 30만 톤이 넘는데요. 투명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의 78%를 차지한 만큼 생산량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고 있겠죠. 지난해 나온 조사를 보면 시민 17.7%는 투명 페트병을 일주일에 7개 이상 소비한다고 답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말 아파트에 이어 모든 주택으로 정책 대상을 넓혔는데 재활용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뒤섞여 버려져 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음료가 남아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라벨 없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은 옷과 가방, 신발 등 가치가 높은 상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했던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많습니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을 좀 쉽게 이렇게 좀 잘 뜯어지게끔만 고기만 살짝만 좀 더 해주면 계속해서 뭐 비닐을 벗겨야 된다든지 그 구분을 해야 된다든지라는 세세한 그 규정이 또 계속 생기다 보니까 좀 피로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인데 수거 과정도 문제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애써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도 수거 과정에서 한 대 뒤섞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그것만 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재활용도 싫고 하면 당연히 수거 차량 안에서는 섞여버리는 거죠. 재활용 폐기물이 모두 모이는 선별장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은 보시는 것처럼 선별장에서 일일이 분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물질이 최대한 묻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뒤섞인 플라스틱과 한 기계에서 분류하다 보니 깨끗한 것만 걸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전국에서 별도의 투명 페트병 처리 시설을 갖춘 선별장은 민간과 공공을 모두 합쳐 20%. 이마저도 쓰레기 배출량이 경기 다음으로 많은 서울엔 단 한 곳뿐입니다. 이쪽으로 컨베이 시스템으로 올라가서 이 압축기를 통해서 정부도 별도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지난해 보완 계획을 내놓고 예산도 책정했지만 이행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신설해서 좀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고 한데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투명 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 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가운데 고급 원료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또 가장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은 페트병으로 다시 만드는 보틀 투 보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페트병을 사용하려면 페트병 안에는 재생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서둘러서 보틀 투 보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야 돼요. 환경부는 지난 2월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하고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시민들의 노력은 물론 선별시설 확충 등 정부의 제도 보완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네, 정책의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시민이나 수거 대행업체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분리배출 과정에서는 주체인 시민들이 아직 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다세대 주택단지를 돌아봤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아서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또 상품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린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분리배출 때 불편한 점으로 라벨 제거를 꼽는 시민이 71%였습니다. 세척이 어렵다는 의견도 65%가 나왔고요. 복수 응답 내용인데요. 자체가 번거롭다, 또 대상 품목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가 넘었습니다. 시민들이 여전히 분리배출 제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세대와 단독주택은 정해진 요일에만 투명 페트병을 내놓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별로 수, 목, 금요일 가운데 하루는 다른 재활용 폐기물은 내놓지 않고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따로 배출해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요일제에 해당하는 날에 주택가를 다녀봤는데 대다수 가구가 여러 재활용 폐기물을 함께 버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도 요일제는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정책 홍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거업체들은 투명 페트병만 걷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투명 페트병만 수거하는 날임에도 다른 재활용 폐기물들이 같이 버려져 있으면 안 치울 수가 없고, 그래서 같이 싣다 보면 결국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혼합 수거한다는 업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별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별장도 제대로 시설을 갖춘 곳이 부족한데요.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시설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고, 시설이 없는 선별장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처리하게끔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시민 입장에서 불편하더라도 이 상품 라벨 확실하게 떼고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배출하도록 이제 정책 홍보도 더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거나 이제 선별 과정 개선도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정책이 잘 보완되면 앞으로 이 투명 페트병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네, 투명 페트병은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장섬유, 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재생 원료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의류업체들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옷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쓰고 버린 페트병을 되살린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섬유로 만들면 다시 재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번 섬유로 재활용하고 나서는 또 쓰레기는 나오니까 이 섬유 쓰레기는 또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재활용은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반복해서 순환됨으로써 페트병을 만드는 데 들어간 석유의 양도 줄이고 페트병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생수나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을 다시 식품용 페트병으로 재활용하는 보틀투보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은 2025년부터 페트병을 100% 재생 원료로 생산하기로 했고요.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원료의 50%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음료 페트병을 만들 때 재생 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투명 페트병을 식품용 페트병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고, 또 환경부와 식약처가 관련 기준도 마련하는 등 보틀투보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페트병에서 페트병으로 말 그대로 정말 재활용이 되는 체계가 생기면 좀 환경에 더 이롭지 않을까 싶네요. 월간 유이처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주제는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먼 곳까지 취재를 다녀와서 열심히 제작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 쓰레기 문제 관련 보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